인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성장률 6.5% 전망으로 맑음을 보이고 있으며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전격 승인하며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한국 통계치 기준 서울의 가구 수는 29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금투세 유예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밝혔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다 보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약 933조 원이나 되어 은행에서 덜 빌렸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남은 자금들로 원래 방식인 국채를 사며 돌리기 시작해 장기적으로 국채 가격 상승 전망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 미국 증시는 56으로 상승, 코인은 71로 상승. 리튬이온 25년부터 북미 공급 부족 쇼티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가 중 9% 정도 차지하는 전해액이 현재 재료 수급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전해액을 만드는 재료 중 첨가제와 용매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지만, 전해질인 리튬이온은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한 것인데, 대부분의 리튬이온과 첨가제, 용매는 현재 중국 것을 쓰고 있고, 앞으로 미국의 IRA 문제와 전해액의 짧은 유효기간으로 해당 공장들도 배터리 공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하다 보니 전해액 공장도 미국 내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벤캠, 솔브레인홀딩스, 동화기업, 덕산테코피아 등 미국 내에서 전해액을 만들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는 회사들은 다행히 IRA법에서 2년 더 중국 것을 사용할 수 있게 유예를 받긴 했지만, 당장 25년부터 원재료 중 리튬이온 부족 현상은 뚜렷해질 것이라 우려가 깊다고 전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후성이 일부 리튬이온을 제조하고 있지만 물량이 너무 적으며 25년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북미 리튬이온 수요는 약 16만 톤에 달할 전망인 상황에서 전해액 업체인 엔캠이 중앙첨단소재와 협업해 26년 말 5만 톤 생산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어 주목을 받곤 있지만, 이밖에 다른 특별한 리튬이온 생산 업체는 없어 부족할 상황인데, 전해액 재료 중 첨가제 관련 특허가 배터리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어 원하는 전해액 조성을 다 결정해 알려주고 만들어주기만 하는 게 전해액 업체들이었다 보니 전해액 업체들의 위상이 많이 낮아지며 이런 준비성의 한계로 온 것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전해액의 특성과 IRA 수혜를 받는다면 확실히 중국보다 압도적이라는 상황에서 리튬이온의 공급 부족은 정말 가시화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보면 참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보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겠다면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등 리튬이온이 언제 실제 수익이 찍히는지, 지금 가격이 저렴한 구간인지 등은 꼭 개인 공부를 하시며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머스크, 로봇, 내년 공장에 배치, 주가 5% 급등. 일론 머스크가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테슬라 생산 라인에 배치하고 2026년부터는 외부로 판매하겠다고 밝히며 주가 상승이 이렇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원래 생산 라인 배치는 올해 말, 외부 판매는 내년 말이라고 올 4월에 말한 것을 각각 1년씩 뒤로 미루며 말을 바꾼 것인데, 외부 판매 부분도 다른 회사를 위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확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옳은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평인데, 이런 내부적인 내용을 모른 채 로봇 얘기만 들은 사람들은 호재로 느낄 수 있겠다며 머스크의 주가 부양 행동으로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은 평균적으로 테슬라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매출은 2%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전하였습니다. 3. 해리스 후보직 사실상 확정, 지도부들 연이어 지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하루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의 절반이 넘는 대의원을 이미 확보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도전에 대한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서인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얘기는 아직 없지만 상징적인 당 원로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대타로 거론되던 중진 인물들도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며 결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치 후원금도 올해 대선에서 24시간 동안 모금한 후원금 중 가장 큰 약 1124억 원이 모이는 등 분위기 반전의 모습을 보이는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 등을 고려해 내달 초에 온라인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내일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7.4%로 해리스보다 2% 높은 우세를 점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4. 중국 기준금리 0.1% 정격 인하.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하자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실물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 금리를 깜짝 인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LPR은 연 3.85%로,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LPR은 연 3.35%로 각각 0.1%포인트 낮춘다고 밝힌 것인데, 5년물과 1년물 LPR을 동시에 낮춘 것은 1년여만으로 침체의 수렁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주택 수요를 진작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하였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이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은 만큼 위안화 가치 절하라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급속히 둔화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금리 인하의 목적은 실물 경제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경기순환 조정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올바른 발걸음이라 표현하였습니다. 5. 월스트리트 예언자의 경제 전망. 1991년 소련 붕괴, 1998년 러시아 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 전부 맞춘 마틴 암스트롱은 월스트리트의 예언자라 불리는데,
단순 예언이 아닌 수학 모델로 이를 맞추었으며 CIA가 예측 모델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였고 1999년 갑작스럽게 FBI가 들이닥쳐 관련 예측 모델 자료를 다 가져갔으며 재판도 없이 3조 사기 혐의를 씌워 7년을 감옥에 보낸 독일 다큐에서도 일대기를 다룬 인물입니다. 49년생인 그는 인간의 집단 행동도 일정한 주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 해당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약 309.6년의 큰 사이클과 51.6년마다 큰 경제 변화, 8.6년마다 있는 작은 주기를 찾아내 8.6년인 3141일이 원주율 기준인 것을 근거로 수학적 모델을 찾아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20년 5월 화폐공황을 그래프로 이미 나타내었고 24년 상반기까지 원자재 상승장을 예측하였으며 24년 하반기부터 28년까지 독재 정부로 인한 큰 경제 위기를 예견하였고 그 이후 모든 자산이 폭등을 보이다 2032년을 마지막으로 서양의 패권 및 자산 몰락을 점쳤으며 2037년 중국으로의 패권 순환을 예견하였습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는 대기업만 생존하는 시기가 되며 26년엔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금융위기는 유럽에서부터 시작해 유럽 연기금의 실질적인 파산이 예상된다고 전하였는데 어제 칼럼으로 얘기드린 브래든의 미국, 이스라엘 포기 등 중동의 지질학적 예언을 수학 로직에서도 본 게 신기하기도 한데 23년의 하락을 예상했지만 상승한 것 32년부터가 아닌 어제 브래든의 예언처럼 대선 후부터 그 어둠이 시작해 수학 로직이 다 틀리는 등 전부 틀리며 이후부터는 틀린 로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의 데이터들이 무언가 비정상으로 가고는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기에 대기업 위주의 투자 혹은 대체 자산인 금 투자 등은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엔비디아가 규제를 우회해 중국용 블랙엘 개발을 착수한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이 일었고 인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성장률 6.5% 전망으로 맑음을 보이고 있으며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전격 승인하며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한국 통계치 기준 서울의 가구수는 29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며 큰 변화나 특정 지역군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부동산도 일본처럼 투자자에서 소비재로 전환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수용 가능한 규모를 넘어서 오는 관광객들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자 거부한다는 안티투어리즘이 퍼지고 있다고 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금투세 유예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밝혔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다 보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약 933조 원이나 되어 은행에서 덜 빌렸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남은 자금들로 원래 방식인 국채를 사며 돌리기 시작해 장기적으로 국채 가격 상승 전망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